먼저 새 벽두에 터를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동월 대보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에 정론 직필의 언론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기자들 여러분께 우선 새 건승과 새 또 멋진 필력과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제천 단양 지역 멀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데 좋은 가르침과 향도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먼저 인사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의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 방송인 여러분, 또 인터넷 뉴스를 맡고 계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보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준비된 내용을 먼저 짤막하게 읽지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번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대 과제로 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치 개혁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정치권의 변화와 새바람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모아 다양한 정치개혁 입법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였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게 되어 사실상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대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정치개혁 입법 과제로 채택된 정책 공약을 국민의 이름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 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기존 정당의 기득권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국회의원과 정당의 하수인 또는 거수기로까지 전락시켜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공천 헌금 또는 충성도에 따라 자질이 없는 사람까지 공천받고 오히려 시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부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약점을 잡아 협박으로 공천을 따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천받은 후보들은 시민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정당의 기호 몰아찍기로 당선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지방의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파벌로 나누게 되었고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특정 정파와 정당에 예속되어 견제와 감시 기능은 없어지고 정파의 담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우려까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정치개혁 네트워크 젊은 후보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 노력하겠습니다. 돌아보면 2008년 6월 18일에 발의됐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이러한 문제를 담고 많은 건의와 논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기성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를 막아왔습니다. 이제 국민 참여 경선 시대에 걸맞게 국회의원과 정당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제가 쉽사리 폐지되지 않는다면 기초의원 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대동단결, 사회 통합을 이루어 모두 더불어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이 지역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이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돈봉투 사건이다, 뇌물 사건이다, 독직 사건, 말도 못하는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저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담당하는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주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특히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는 국가 경제의 앞날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서민 대중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자들의 돈봉투 사건, 금품 수수, 뇌물 사건 등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우리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 권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칭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국회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사법기구만으로는 그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에 관련한 주요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부기관의 권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엄단해야 합니다. KT 민영화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KT 민영화는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KT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각종 부정부패에 휘말려서 연일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받고 있는 현 정부가 추진해서는 안 되는 주요 국가 정책입니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이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대형 비리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또다시 민간 재벌 기업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KTX 민영화 추진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KTX 민영화 반대를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졸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민영화 추진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루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이 문제를 넘겨야 한다고 확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1월 15일에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대회장에서 철도 노조의 KTX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지원하며 중앙당 지도부 등 주요 핵심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내었으며 다행히 그 직후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의 발표가 있어서 일단 한시름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 노선의 하나인 KTX 민영화 문제는 바로 우리 제천 단양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제천 단양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협력해 갈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이번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이슈는 세대 교체와 물갈이입니다. 그러나 세대 교체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경륜을 계승 발전시키고 젊은이의 패기를 앞장서 실천해가는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원로와 젊음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구시대의 낡고 병든 정치 문화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만들 수 없으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지탱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정치했던 분들의 잘한 일도 많았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젠 우리 시대의 정치권에 새바람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힘으로 물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어항에 아무리 좋은 물고기도 다 죽고 맙니다. 오늘의 국회의원은 매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주요 뉴스와 정보를 생생하게 접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와 각종 전략을 다뤄야 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를 하다가도 미국 의회나 백악관 혹은 유럽 EU의 각종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많은 한국 관련 정책이나 법률안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나라의 여러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이 지식 정보화 시대의 능력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는 이미 기본적인 자질이며 최첨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해 국가적 대사였던 한미 FTA 협정 문안을 과연 제대로 다 읽어본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기성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무릇 정치인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시대 정치인들은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실용주의에 급급하면서 믿음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인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쉽게 말을 바꾸고 마는 정치인을, 그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정치가 설 수 없다는 공자의 무신분리, 그 말을 들지 않더라도 정치인의 말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구실의 정치인으로 분리되어 물갈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와 물갈이는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시대적 소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봉사하며 헌신해 왔는가? 또 서민 대중들과 새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 이서방! 이렇게 이제는 만만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젊은 새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민주통합당 제천 단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이근규 올림.